예, 안녕하십니까. 지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대성 이론이 틀렸다는 실험이나 관측 결과를 논해보도록 합시다. 상대적이든 절대적이든 빛의 속도가 달라지는 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어윈 샤피로의 실험을 얘기해 봅시다. 저번 시간에 다뤘기 때문에 제일 처음 내놓는 겁니다.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그 실험 결과가 맞다면은 그건 빛의 속도는 그대로인데 시간이 지연된 것이 아니고 그냥 빛이 느려졌다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속도의 정의를 생각해도 당연한 일입니다. 게다가 빛이 늦게 도착한 거는 뭐 그런 다른 관측 데이터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제까지 어윈 샤피로의 실험에 측정 오류라는 딱지를 붙이지 않은 이유는 아마 어윈 샤피로가 상대성 이론을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계속 지금 끝도 없이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말이죠. 상대성 이론을 파괴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 데이터는 전부 측정 오류라는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전부 측정 오류라고 몰아붙인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1년에 유럽 입자물리 연구소 그러니까 캐런이라고 하죠. 거기서 발표하기를 중성미자가 732km를 움직이는데 60나노초가 걸려서 초속 122억 킬로미터를 기록했다고 했다가 나중에 측정 오류라고 그리 말을 바꿉니다.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3년 동안 무려 15,000번이나 반복해서 측정한 겁니다. 이 비슷한 경우가 2007년에 페르미 연구소에서도 있었고 제 기억으로는 아마 한갑자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두 번째는 초신성 SN1987A의 관측 데이터입니다. 제임스 프랜슨 박사는 초신성 SN1987A의 폭발로 발생한 빛이 예측보다 4.7시간 늦게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원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중성미자가 도착한 지 약 3시간 뒤에 광자가 도착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7.7시간 후에 관측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빛이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의 예측과는 다르게 4.7시간이 늦어진 겁니다. 이건 말 그대로 상대성 이론이 맞지 않다는 그런 관측 결과인 셈이지요. 참고로 프랜슨 박사는 이 이유를 진동분극 현상 때문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세 번째는 광행차입니다. 광행차는 뭔지 다 아시지요? 비 오는 날에 우산을 든 사람이 앞으로 걸어가면은 앞쪽의 빗방울이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지요. 실제로 우산을 앞으로 기울여야 비를 안 맞습니다. 그죠? 별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망원경을 기울여야만 별빛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상대성 이론을 파괴하느냐 하면은 광해차는 관측자의 상태에 따라 관측되는 빛의 속도가 달라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다들 상대론자하고 토론을 많이 해보셨죠? 그 사람들 주장이 뭡니까? 광원의 움직임만이 아니라 관찰자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상관없이 광속은 일정하다. 그게 핵심이죠. 이 대목에서 일반인인 상대론자들의 반로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군요. 무슨 말 하고 싶은지 다 압니다. 이 대목에서 일반인인 상대론자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이유는 관찰자마다 모두 다르게 관찰한다 까지만 기억을 하지 그 다음은 까먹기 때문입니다. 흔한 상대론자의 주장은 아인슈타인의 결론이자 물리학자인 상대론자들의 결론인 모든 관찰자들은 각자 운동 상태가 다르므로 시간의 흐름도 모두 다르게 느낀다를 일부만 기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뒤따르는 말인 왜냐하면 모든 관찰자에게서 광속은 일정하기 때문이다를 잊어먹은 것이죠. 아인슈타인의 논리를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모든 관찰자들은 각자 운동 상태가 다른데도 광속은 불변이라고 느낀다. 각자 시간의 흐름이 다르기 때문이다. 요겁니다. 아시겠지요? 모든 관찰자에게서 광속이 불변이어야만 절대적인 시간의 흐름은 없다는 논리가 도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인만이 교과서에서 상대론 첫머리에
지구를 추월하여 지나가는 빛의 속도로부터 지구의 공전 속도를 구하려는 시도는 실패했다. 빛의 속도는 변함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서술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이오의 식의 주기의 변화만 봐도 그건 완전 현실을 무시한 개소리지요. 네 번째는 방금 나온 그 이오의 식의 주기의 변화입니다. 교과서까지 서술한 상대론자가 진짜 이걸 몰랐는지 아니면 아는데 양심을 속인 건지는 뭐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관찰자에 따라서 빛의 상대 속도는 다르게 관찰된다는 것이고, 관찰자마다 빛의 속도를 다르게 느낀다는 것은 시간의 흐름이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뭐 나중에 가면은 흔히 말하는 시간이라는 건 없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겠죠. 다섯 번째는 다른 건 놔두고 온도만 낮춘 경우입니다. 온도를 극한으로 낮춰서 보스-아인슈타인 응축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보스-아인슈타인 응축은 1925년에 인도 출신의 보스가 예견했고 1995년에 루비듐 원자로 이 상태를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중요한 점은 루비듐 원자로 이루어진 이 기체를, 그러니까 이 기체의 온도가 극한까지 내려가서 보스-아인슈타인 응축 상태가 되니까 이 안에서 빛의 속도가 초속 17m, 그러니까 시속 61km까지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보스-아인슈타인 응축 상태라는 것은 보선 입자를 그 극한으로 냉각하면은 각 입자들이 마치 하나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 원자가 아닌 빛, 그러니까 뭐 광자도 응축할 수 있다. 또 상온에서도 가능하다. 뭐 그런 실험 결과도 있는데 그거는 지금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초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온도를 극한으로 낮춘 그 루비듐 기체 속에서 빛의 속도가 자전거 속도까지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왜 이 부분을 걸고 넘어지냐 하면은 아인슈타인 사상에서 비록 그 자신도 헷갈려가지고 평생 동안 이랬다 저랬다 하긴 하지만 말이죠. 어쨌든 빛은 매우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모든 관찰자에게서 광속은 불변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각자의 시간의 흐름이 모두 다르다고 주장한 겁니다. 현실과는 다르지만 말이죠. 아인슈타인은 빛은 항상 직진을 하는데 공간이 굽어져 있어서 빛이 휘어져 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현실과는 다르지만 말이죠. 지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늘어놓겠습니까? 1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마음껏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이런 겁니다. 사실은 빛의 속도는 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눈치 빠른 분들은 당연히 매질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지지.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는 건 진공에서 그렇다는 뜻이라고 하시겠지요. 예, 맞습니다.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자, 매질에 따라서 빛의 속도가 달라진다는 건 동의하시지요. 그러면은 그렇게 빛의 속도가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이 질문도 다들 아실 겁니다. 밀도가 문제지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빛의 굴절 현상, 예를 들면은 물속에 들어가면 다리가 휘어 보인다거나 하는 그런 자연 현상을 보고 계산을 해보니까 밀도의 차이에 따라서 그 밀도의 차이에 맞춰서 굴절을 하더라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걸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일반화 시켜 가지고 매질을 통과할 때의 광속은 그 매질의 굴절율로 나눠서 값을 낸 거, 그렇게 내게 된 겁니다. 자, 아인슈타인의 사상에서 불변환의 빛의 속도 c는 시공간을 구성하는 축입니다. 항상 불변하는 빛의 속도를 중심축에 놓고 시공간을 정의하는 사상이기 때문에 빛의 속도가 변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변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변하기 때문에 공간도 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왜냐, 시공간이라고 일치화 시켰으니까 말입니다.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아인슈타인의 사상에서는 빛의 속도가 변한다는 것은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시공간에 왜곡이 생긴다는 의미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즉 물에서는 빛이 초속 22만 5천 km로 통과하니까
대략 25% 줄어들었죠. 그러면은 그만큼, 그러니까 25%만큼 시공간에 왜곡이 생겨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던가요? 아니지요. 유리에서는 초속 20만 5천 킬로미터로 가니까 32% 정도의 시공간 왜곡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 그렇습니까? 또 다이아몬드에서는 그 초속 12만 4천 킬로미터 정도로 통과를 하지요. 그러면은 무려 58% 정도의 시공간 왜곡이 있어야 되겠네요. 아니 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래 다이아몬드에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까? 뭐 아까 예를 들었던 루비디움 가스, 그거를 극한까지 냉각한 경우 다른 거 다 똑같이 놔두고 딱 하나 온도만 낮췄을 뿐인데 광속이 99.99999% 이상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은 그 실험장 주인은 뭐 블랙홀에 버금가는 시공간의 왜곡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참나. 아인슈타인의 주장이 그러니까 따지고 싶으면 아인슈타인한테 따집시오. 자,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아인슈타인의 사상에서는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 흔히 C라고 사용하는 그 값은 시공간을 구성하는 절대 불변의 값입니다. 중간에 갖다 붙인 게 아니고 처음부터 빌트인 된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은 아인슈타인의 사상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아인슈타인 사상 체계가 현실과 아주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현실과 안 맞는 사상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평생 동안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했다고 했지요. 아마 이미 이 채널에서, 그러니까 그 신지봉 유설 여기서 지겹도록 떠들었으니까 진짜 모르겠으면은 그 이전 회를 다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계속하도록 하지요. 이번에는 빛보다 빠른 빛입니다. 2000년 7월 20일자 기사를 보면은 그 광속보다 310배 빠른 빛이 발견돼서 빛의 속도를 수정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일본 NEC의 북미 연구소에서 그 왕리준 박사팀이 세슘 가스를 채운 그 길이 6cm의 유리관에 그 통과시키니까 레이저 펄스가 진공관에 그 통과할 때보다 310배 빨라졌다는 겁니다. 물론 기사는 그 상대성 이론은 질량을 가진 물질에만 적용된다면서 언제나 그렇듯이 상대성 이론과 모순되는 점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렇지만은 이 참 심심하면은 빛에도 그 상대성 이론이 적용되는 식으로 그렇게 말했으면서 그 무슨 태세전환이 무슨 급이죠. 참, 실제로 빛의 변화를 보고서도 내린 결론 웃기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빛보다 느린 빛입니다. 2015년 1월 25일자 기사로 자연 상태의 공기 중에서 빛의 속도를 늦췄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영국 글래스고 대학하고 해리언 와트 대학의 공동 연구팀이 한쪽 빛은 정상 상태로, 그러니까 자연 상태로 진행하고 한쪽 빛은 액체 결정막을 통과하게 했는데 액체 결정막을 통과한 빛이 느려진 상태 그대로 진행해 가지고 늦게 도착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측값으로 그 빛의 속도가 느려졌다는, 그러니까 변한다는 내용이지요. 동시에 상대론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빛의 속도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들로 얼마든지 상대성 이론을 부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슈퍼 우주선을 얘기해 봅시다. 우주선은 그 코스믹 레이를 말합니다. 탈 것이 아니고요. 상대론자들은 그 특수 상대성 이론의 토대 위에서 로렌츠 변환식을 주물럭거려 가지고 그 우주선은 4,000경 전자볼트를 넘을 수 없다, 그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즉 한계로 가는데 이 한계를 넘는 게 발견되어서 슈퍼 우주선이라고 이름을 붙은 겁니다. 그즉 한계는 뭐 어떤 사람은 GZK 한계라고도 합니다. 그레이슨, 제트세핀, 쿠즈민, 이 세 사람의 머리 글자를 따온 겁니다. 뭐 제가 볼 때는 그라이젠, 자체핀, 쿠즈민 같은데 말입니다. 저렇게 읽더군요. 어쨌든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 우주에는 우주를 채우는 빛인 그 우주 배경 복사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계산으로는 1세제곱센티미터당 400개의 광자가 있는데, 우주를 통과하는 우주선은 이 광자들하고 계속 상호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으로 파이온을 계속 생성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거죠. 정리하자면은, 이론적으로는 50메가파섹, 그러니까 1억 6,300만 광년 범위 내에서 발생원이 없는 한은 4,000경 전자볼트를 넘는 우주선은 존재할 수가 없다, 이건데, 실제로는 존재하기 때문에 이 한계를 도출하는 기초가 된 상대성 이론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에서는 1970년대에도 슈퍼 우주선에 관한 논문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논문이 괜히 나왔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우주의 팽창 속도는 감소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 관측 결과는 증가, 그러니까 가속 팽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계에는 중력 이론이 틀렸기 때문인지, 혹은 알 수 없는 에너지, 쉽게 말해서 암흑 에너지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렇게 하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중력 이론이 틀렸기 때문이고, 중력 이론을 포함한 나머지는 우주의 진체에 대해서 알려드릴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중간에 끊기가 애매해가지고 다시 시간이 길어졌는데, 다음부터는 그때도 짧고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대성 이론 총평,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상대성 이론을 쉽게 논파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